자, 오늘 섹터 전략 가겠습니다. 김양 매니저가 오늘 보시는 섹터와 전략 그리고 또 기업들 순서대로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전략인지. 네, 저는 섹터 전략 아까 이제 시간의 특징주로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스마트폰 이제 조금 보자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전히 이제 소비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강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 오늘 뭐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월마트가 예상보다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5% 넘게 강세 마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되게 탄탄하구나. 네. 홈디포도 4% 급등했고 나이키도 거의 뭐 2% 가까이 상승하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다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소비 때문은 아닌가. 월마트가 보면은 최근에 신입 직원들 안 뽑고 네. 인건비 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인건 인력을 해고하진 않아요. 근데 신규 인력 채용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주문 대량 냈던 거 취소해 버리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비용 감축이죠. 그렇죠. 네. 살짝 포장. 그렇죠. 그래서 좋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좋아서라고 하기는 적자가 이제 줄어든 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될 거고 어쨌든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거 뭐 네. 거기에 이제 좀 착안을 좀 해보면 소비가 뭐 여전히 좀 탄탄했다. 요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소비재 종목들 홈디포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조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진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연 지갑을 얼마나 좀 닫으려고 할까? 저는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소비 심리가 이제 진짜 이게 위축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물가로 인한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조금 과도하게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지금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저께까지 이틀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했잖아요. 이건 뭐 딱히 크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실적까지 좀 괜찮았고 하반기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IT 부품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조금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폰 14 이제 판매량이 저는 얼마나 될지 대단히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지금 또 이제 뭐 9월 달에 지금 출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공급망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또 지연되네 어쩌네 이런 노이즈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폰 교체 수요가 더 저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이폰 11 이후에는 뭐 아이폰이 뭔가 대단히 혁신적인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 11 이후에 쓰시는 분들은 교체를 안 하고 계속 기다렸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바꿔야겠다. 좋든 나쁘든 아이폰 14가 출시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체 수요가 무려 이제 전 세계적으로 7억 대 이상이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아이폰 뭐 14 같은 경우에는 출시만 되면 저는 뭐 줄 서서 이제 좀 불티나게 좀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런 측면에서 또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들 당연히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가 출시되기 전에 일단 갤럭시 이제 폴더블 4 시리즈를 이제 또 시장에 이제 선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틈새 공략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 이제 조금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IT 제품군의 이제 성수기가 좀 도래한다는 측면 그리고 뭐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이제 11월 달에 또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잖아요. 월드컵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카타르 TV 같은 것도 이제 교체가 많이 조금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IT 제품군의 어떤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이제 부품주를 좀 보자 뭐 이런 말씀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수혜주로는 인터플렉스 말씀드리고 싶고 디지타이저 아무래도 이제 이 폴더블 폰에도 이제 S펜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디지타이저가 훨씬 더 좀 중요해졌다. 인터플렉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쪽은 BH라든지 자화전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쪽은 인탑스 그다음에 TV 쪽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 LX 세미콘 요렇게 이제 부품주들을 한번 조금 나열을 해드렸으니까 과연 진짜 소부장 올라가고 부품주까지도 가면 이제 진짜 못 말리는 시장인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이폰의 신제품 얘기로 이제 또 풀어주셨고 선택은 좀 선택을 하면 뭐 단연 뭐 저는 BH. 지금도 너무 싸다. BH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실질적인 아이폰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28,500원의 매수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은
IT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별로 그렇게 선호 안 하고 그렇죠. 한 방에 그냥 화끈한 거 좋아하시죠. 화끈하게. 삼성 M&A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그래서 바이오가 네. 자, 이동근 팀장은 뭐 섹터를 어디를 좀 보고 계신지. 좀 뭐 작은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좀 뭐 나름 또 바이오 예, 헬스케어? 바이오하고 네, 연관이 네. 있죠 아무래도. 네. 네. 무엇보다도 그 최근에 일단 주가는 한번 크게 올랐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 차례 좀 올랐고. 이게 하반기 들어서서 보면은 7월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중국이 네. 월별 최고치를 기록, 6월에 이제 월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7월에도 못지않은 그런 고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웠는데 8월 들어서 러시아는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요 수출 지역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사실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코로나19 뭐 이제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특히 중국 지역의 어떤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3%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부분,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뭐 뚜껑 열어보니까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랐습니다. 뭐 덴티움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스테인 플란트라든가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랐는데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이죠. 매물 소화 과정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그 매물 소화 과정, 특히 이제 조정 시에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